정부연금은 일단은 택서블 인컴 컨트롤만 잘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자산 가치를 깎아먹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을 또 해지해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형태의 은퇴자산 소스, 은퇴연금의 소스가 되는 것이 정부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 과연 어떻게 해서 소득 충당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캐나다 정부연금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그 은퇴 세대로 들어가고 있는 그 세대 자체가 베이비 부머 세대, 인구, 전체 인구의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는 큰 폴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은퇴 자금을 계속 드리는 이 소스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 현재 그 온타리오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그 오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의료 비용 역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가장 안전한 것은 정부연금을 기대를 하되 본인의 자산으로 어느 정도 그 은퇴 후의 삶을 충분히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퇴 자산의 키는 은퇴 이전의 자산 운용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은퇴 자산은 변동성이 있어서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하락해서 다시 상승될 때 그 시차적인 개념이 젊었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은 안정성에 포커싱을 두고 적정 이자율을 받아내는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람은 요즘 장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를 사시든 110세를 사시든 간에 자산이 크기 여부와 상관없이 은퇴 소득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형태를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이제 자산 디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 정도의 net 수익률을 가져오는 것, 그 정도의 어떤 운용 수익률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사망이 일찍 오게 된다 한다면 이 상속과 관련돼서 비용이 최소화 그리고 프로베피를 좀 바이패스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자산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 소득형 자산 옵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심플하게 한 4가지만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GIC 운영입니다. GIC로 자금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매월 월 소득을 거기서 이제 빼쓰게 되는데요. GIC로 가게 되면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은 원금을 절대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파산을 했었을 때 발생되는 그 정부 보존 금액이 약 10만 불 정도가 되니까 약 50만 불 정도의 은퇴 자산이 있다면 약 15군데 은행으로 나눠놓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점으로 보자면 일단은 받아들이는 은퇴 소득의 대부분이 이자 소득이다 보니까 100% 택서블 인컴으로 포함이 돼서 정부연금을 많이 깎아먹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그 전통형 연금입니다. 연금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평생 소득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 예를 들어서 약 60세가 넘으셨다면 일반적인 연금회사들은 약 5%의 지급률을 아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저이자율 시대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연금의 이자 요율이 약 3%에서 3.5%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마 상승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 3, 4년 정도 안에 이자율이 상승됐을 때 연금을 구입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한번 투자를 하면요, 이 트레디셔널 애뉴어티에서는 자금을 돌아가실 때까지 뽑아낼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을 여기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비에 관련돼서 정부의 연금을 빼고 난 약간 부족하실 텐데 그 부분을 연금을 사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 변동과 상관없이 어떤 은퇴 소득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을 보장해 드린다라는 큰 피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금을 이제 하시게 되게 되면 그 연금이 사망과 동시에 넘어갈 때 프로베이피를 바이패스 한다는 장점도 갖고 있으니까 하나의 좋은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컴퍼니들이 이제 노령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연금 프로덕트를 굉장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트래디셔널 연금에서 약점이 한 번 돈을 집어넣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금을 뺐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캐시어블 애뉴어티라는 게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형으로 자산을 운용을 하면서 안정자산을 운용을 하되 물론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자금은 이제 그 월 정하신 금액대로 지불이 되는데 만약에 마음이 바뀌셔서 중도에 내가 이 돈을 빼서 다른 데 써야 되겠다 판단되시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캐시어블 애뉴어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큰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니 해도 투자 수익률보다는 절세에 아마 포커싱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럴 때는 안전하게 자산,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안전하게 자산 운용을 유도를 하면서 뽑아 쓰시는 그 소득의 형태가 non-taxable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T-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률 5%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약 5%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배당형 주식 플러스 채권으로 운용을 해서 뽑아 올리고 그 돈은 코퍼레이션에 그대로 이제 리테인하게 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대신에 월 소득 드리는 방식은 그 원금에서 드리기 때문에 non-taxable 되기 때문에 그 정부 베네핏을 총액 전혀 영향 없이 받아 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T-클래스 그리고 GIC 그리고 그 트래디셔널 애뉴어티 캐시어블 애뉴어티 보통 이 정도의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은퇴 연금 수령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데 자기 각자의 상황이나 니즈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나면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투자 상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